객체지향 언어 중에서 현재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바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명품 자바 프로그래밍에 있는 문제들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교재의 명품 자바 프로그래밍의 2장에 있는 3번 문제를 한번 가지고 자바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연습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자바의 아주 매우 기본적인 것들만 연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바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한번 워밍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실행을 다 하도록 하십시오. 이클립스가 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한데, 저는 이클립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이클립스를 제가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클립스가 실행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가지 실행을 시작할 때 여러가지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행을 해 보았고요. 여기서 파일 메뉴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Create Java Project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러나 메뉴에서 New Java Project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워크스페이스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열려져 있는 그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 이름에 무엇을 둘까 하면 1이라고 하죠. First Project, First Java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Create Module Information을 빼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듈을 만드는 기법을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되게 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여러분이 나중에 많이 배운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inish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바의 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라이브러리는 스탠다드 에디션 자바 21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17, 18, 19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 설치되어 있어도 특별히 다를 만큼 우리가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소스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보면 뜨죠. 여기서 메뉴가 뜨면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 거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뭔가 보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처럼 자바의 매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연습하는 건데, 문제는 이래요. 분식집에서 가격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떡볶이 1인분 2,000원, 김말이 1인분 1,000원, 쫄면 1인분 3,000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보여주고 몇 인분인지 입력을 받아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먼저 내 프로그램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가져야 되겠죠. 자, 먼저 내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에 이 문장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떡볶이 몇 인분 출력하고 또 입력을 받고 출력하고 입력받고 출력하고 입력받고, 그래서 계산해서 출력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물론 매우 쉬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복잡하게 알고리즘을 생각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머릿속에 먼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서 일단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뭐로 전할까요? food 뭐로 할까요? calc order order 해야 되겠습니다. 주문을 받는다 이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냥 food니까 food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를 써주지 말고 finish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food order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죠. 글자가 매우 작으면 여기 보이는 preference가 있는데 좀 잘려서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color 폰트를 누르고 텍스트 에디트를 눌러서 글자 크기를 제가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 확인하고 여기 apply를 해보면 글자가 얼마나 커졌는가 보이죠? 한 이만하면 영상에 녹화가 될 만한데요. 자, 그래서 close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하고 파일 이름 foodorder.java라는 이 이름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되고요. 자, 자바는 클래스들의 집합입니다.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 클래스를 가지고 제가 프로그래밍을 할 텐데 먼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되게끔 하려면 메인 함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메인 함수는 public 접근 지정 속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집니다. 그러니까 food order라는 클래스 바깥에서 메인 함수가 불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지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써주는 모든 단어들은 사실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 컴파일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컴파일러야, 나 지금 food order라는 클래스를 만든다. 클래스 이름은 food order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안에다가 내가 클래스를 코딩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public을 썼다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만든 함수는 외부에서도 호출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static 속성을 적습니다. 이 static은 조금 까다로운데 다음에 어딘가에서 나올 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지금 만드는 이 메인 함수는 food order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도 호출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말이 어렵죠. 자, 어쨌든 메인은 이 두 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아. 함수 이름은 메인이고, 자, 이렇게 코딩을 해줍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함수이기도 한데 자바에서는 또는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메소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이 메인 함수는 바깥에서 불려지고 처음부터 실행을 되게 하는 메인 함수를 만들려면 매개 변수가 있는 메인 함수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string, 즉 문자열을 표현하는 클래스인데 매개 변수로 문자열의 배열이 넘어와. 그리고 그 매개 변수 이름을 arg라고 할 거야. 이거는 a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외부에서 실행을 시작할 때 뭔가 전달이 되어 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명품 자바의 3장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개 변수로 별로 받을 일들은 요 최근에 와서는 별로 없습니다. 다 GUI 방식으로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가 바로 처음부터 실행을 시작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기억한 것처럼 기억해뒀죠. 먼저 자바 문식입니다. 주문하면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화면에 출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은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를 씁니다. 점을 찍으면 시스템 클래스 안에 만들어져 있는
이게 S자가 보이는데 이건 static이란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system.out이라는 객체에 점을 찍으면 다시 그 멤버들이 보이고 거기다가 print를 씁니다. print. 근데 출력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라 할 때는 print ln을 쓰고요. 여기다 뭐를 출력해 줘야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L을 좀 닫아 버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좀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땅땅땅땅 되겠죠? 한글로 자바 분식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하면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점을 찍고 또 별표를 딴딴딴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을 화면에 출력하고 한 줄을 띄게 됩니다. 커서가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떡볶이 몇 인분, 김말이 몇 인분, 쫄면 몇 인분 해가지고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입력을 받으려고 하면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기능이 필요한데 자바에서는 키보드에서 입력을 대신 받아주는 객체가 있는데 걔 이름이 system.in이라고 하는 겁니다. system.in. 근데 얘는 system.in을 사용하면 입력받은 그 내용을 매우 단순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로 입력받거나 문자로 입력받거나 또는 실수로 입력받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ystem.in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scanner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스캐너, 객체를 생성하고 new scanner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캐너라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캐너라는 객체를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스캐너 객체한테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겨줍니다. 스캐너 객체야 system.in에게 키보드 입력을 받게끔 하고 걔한테서 입력받은 내용을 내가 지시한 대로 지금부터 다시 변형해서 넘겨줘 하는 식으로 new scanner라는 객체를 생성해냅니다. 근데 이 스캐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scanner라는 클래스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죠.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도대체 스캐너가 어디 있는 스캐너를 말하는 거야. 자바의 여러 라이브러리 중에서 스캔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캐너 클래스가 어디 있느냐 하면 사실 여기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바 SE21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들 컴파일 되어져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얘를 열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나오죠. 모듈들이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에는 여러 모듈들이 컴파일된 모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듈들에 들어있는 그 함수들이나 클래스를 제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java.base 모듈 안에 있는 걸 또 탁 풀어보면 또 패키지들이 들어있고 java.util 패키지가 어디 있는 여기 있죠. java.util 패키지를 또 탁 눌러보면 거기 보니까 스캐너 어디 있을까? 스캐너 여기 있네요. 이 클래스가 있죠. 바로 java.util.scan라는 이 클래스를 뜻한다고 하게 됩니다. 이 문장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적어주면 컴파일러가 아까 여기서 발견한 걔를 말하지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라이브러리에 없는 거를 쓰게 되면 컴파일러가 당연히 오류를 내겠죠. 왜냐하면 실행할 때 결국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 여기 뉴 스캐너 얘기도 내가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 걔는 어디 있는 거야? java.util.scan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니까 매우 불편하다 말이죠. 스캐너만 써주면 되는데 경로명을 다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import java.util
util.scanner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컴파일러야. 제가 여기 적어준 다 컴파일러한테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java.util.scanner 앞으로 scanner란 이름이 이 본문에 등장하거든. 걔는 java.util.scanner야. 경로명이 진짜 경로명은 여기야 라고 지금 컴파일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지워버리고 스캐너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컴파일러가 얘를 컴파일하다 스캐너 여기 있구나 java.util 스캐너라고 했지 라고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정상인데 만약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짰다 그러면 이제 처음 이렇게 짰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오류가 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이클립스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게 마우스 한번 올려볼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쓰는 그 스캐너 그거 혹시 java.util에 있는 스캐너 그거 말하는 거니? 내가 그러면 임포트문을 자동으로 넣어줄게. 고맙죠. 예. 그래서 고마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포트문을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스캐너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해놨고,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3개를 받아봐야 되겠죠. 먼저 떡볶이 몇 인분 하고 화면에 찍습니다. 자, system.out.print 프린트하고 ln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입력을 받는 커서가 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떡볶이 몇 인분. 자, 해서 죄송합니다. 떡볶이 몇 인분? 몇 인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줘야 되겠죠. 변수 A라고 합시다. 변수를 좀 그냥 A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캐너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스캐너한테서 뭐라고 하느냐? 스캐너야, next int.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거든. 정수를 하나,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 return 이렇게 되는 거죠. 알려줘.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A는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A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수 하나 입력을 받도록 준비해뒀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보면은 이게 함수 안에 선언하기 때문에 이 public이라는 것이 참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좀 잘못 선언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미안합니다. 올려서 여기다가 선언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가 됩니다. 이거 멤버 변수 혹은 다른 말로 필드라고 부르는데 상수 필드가 되는 거죠. 필드라고 되고. 자,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게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수를 정해. 떡볶이. 그다음에 또 떡볶이. 이거 변수 떡볶이. 떡볶이 가격을 나타. 멤버상 변수 멤버 변수인데 상수인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또 하나 정의해야 되겠죠. 또 다른 말로. 이번에 또 뭐죠? 이번에는 떡볶이가 김말이. 다시 김말 이렇게 김말이 좀 참 이상하지만 김말이 가격을 나타내는 거. 김말이 가격 얼마입니까? 1,000원이었고요. 이거는 또 뭘까요? 상수. 이거는 뭐냐 하면 쫄면 가격은 3,000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2,000 대신에 어떻게 해요? DD 이렇게 적는 거죠. DD 1,000 대신에 이거는 김말이 3,000 대신에 또 뭐라고요? GG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하면 나중에 이 얘네들이 금액이 바뀌면 여기서만 바꾸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 코드 안에 찾아가지고 바꾸면 되게 이렇게 뭔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상수를 두는 것이 상수를 정의해 두고 있으면 좋겠죠. 자, 똑같이 돌려볼까요? 떡볶이 몇 인? 1인분 6,000원입니다. 잘 나왔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안 쓰니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한글로 써도 됩니다. 그죠? 한글로 변수를 자바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예 떡볶이 가격이 김말이 그 다음에 쫄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떡볶이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떡볶이 Ctrl C Ctrl V 김말이 Ctrl C 쫄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쫄면 2,000원 1,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재밌죠? 이렇게 해서 한글의 변수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떡볶이 1인분 6,000원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뭐였습니까? 클래스 이름하고 프로그램 이름이 파일 이름이 같이 간다. 임포트 문은 뭐라고요? 임포트 문은 앞으로 스캐너란 이름이 나타나게 되면 걔는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스캐너다. 그죠? 실제로 얘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자바 런타임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 이 JRE, Java Runtime Environment System 라이브러리죠. 내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클래스들이 모두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JRE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안에 없으면 안 돼요. 이 안에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임포터 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를 선언할 때 어떻게 해요? fine을 해도 되고, 스태틱은 public static 없어도 됩니다. public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다. 스태틱은 처음부터 이 상수가 존재한다. 얘 없어도 돼요. 없으면 안 되나? 볼게요. non-static 필드에 make, 왜냐하면 메인 함수가 static이기 때문에 static은 static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오류를 보고서 알게 됐네요. 예. 메인, 이것도 좀 어렵죠. 이거는 4장에서 나오는데 static 함수들은 static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static이어야만 해죠. 그래서 이렇게 해둬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수는 final로 선언한다. 그죠? 그 다음 메인 함수의 원형은 이렇게 생겼다. 화면에 출력할 때 시스템 out.println 하면 되고, 키보드에 입력받을 때는 스캐너 객체를 생성하고 스캐너에서 next int 이렇게 정수로 입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또 더하기 연산자를 쓰면 자바에서는 문자열과 다른 값들을 문자열로 연결해 주니까 매우 편하다 이런 말을 썼고요. 변수를 서연하는 방법,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 모두가 자바는 C나 C++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자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문제도 풀어보면서 한번 열심히 연습해보기 바랍니다.